할머니,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안 불러. 이 할머니 좀 여기서 치워주세요.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백화점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 차림의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선 속에 서 있었죠. 조롱 섞인 웃음소리, 수군거림하지만 그녀는 끝내 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사실 이 백화점에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박금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은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을 끓였습니다. 평생 시장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며 자식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손이 여전히 바삐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며느리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은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찬장에서 꺼낸 보리차를 우리며 금자는 며느리의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정은지, 33의 나이에도 아직 계약직으로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 아들 민수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밝고 당당했는데 요즘에는 전화 목소리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님, 괜찮아요. 이번 평가만 잘 받으면 정규직 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은지였지만 금자의 귀에는 애써 밝게 꾸미는 목소리가 더 애절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금자는 6번째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금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층의 취업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비정규직 차별 문제, 갑질 논란, 불공정한 평가 시스템 뉴스 속 이야기들이 모두 며느리의 현실 같아서 금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은지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어제 아들 민수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는데요.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솔직히 걱정돼요. 요즘 백화점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력감도 담겨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자책감 말이죠. 금자는 그런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향한 모성애가 솟구쳤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금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직접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요. 옷장을 열어보니 늘 입던 낡은 점퍼와 편한 바지들만 걸려 있었어요. 금자는 평생 화려한 옷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식집 일할 때도 늘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거든요. 실용적이고 때 타지 않는 옷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손때 묻은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으며 금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며느리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부끄러워해.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2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느 동네 아주머니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금자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보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백화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모두 떨쳐버렸어요. 은지야, 시어머니가 오늘은 내 뒤에서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금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혹시 힘든 모습을 보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금자는 잠깐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외관과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즐비한 모습에 살짝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에 다시 용기를 냈어요.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금자의 걸음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과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백화점 정문을 통과한 금자는 1층 로비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됐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곳곳에 진열된 명품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평생 시장통에서만 살아온 금자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명품가는 3층이라고 했지? 금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잘 차려입은 손님들과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점퍼 차림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에 그런 시선들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3층에 도착하자 명품관 입구가 보였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안에서 며느리 은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명품관 입구에서 한 무리의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정은지 평가 있는 날이지? 김 매니저, 준비는 다 됐어? 당연하지,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정은지는 이번에도 떨어뜨려야 해. 그래도 일은 잘하던데. 일을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라인이 중요한 거지. 우리 라인 아니면 절대 안 돼.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며느리의 평가가 이미 정해졌다는 말인가요? 명품관 입구로 다가가려던 금자를 한 매니저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금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직원 가족인데요. 직원 가족이라고요? 누구 가족이신데요? 정은지 시어머니입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정은지 시어머니. 그렇다고 해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특히 오늘은 중요한 평가가 있어서 더더욱 안 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젊은 손님들이 금자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 차림 좀 봐. 완전 촌스럽다. 백화점에. 저런 사람도 오늘 경비가 뭐 하는 거야? 아마 청소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음식 배달? 젊은 손님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금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았던 금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여기 온 것인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금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명품관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매니저와 몇 명의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은지 이번에도 떨어뜨려야 한다니까. 계약직은 계약직이지. 무슨 정규직이야. 그런데 실력으로는 충분히 합격인데. 실력이 뭐가 중요해. 돈이 다 말해주는 거야. 박 과장이 자기 조카 넣으려고 얼마나 썼는데. 금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뇌물이 오간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괜찮아. 어차피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거고 점수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진상 고객 시나리오도 준비해뒀고. 진상 고객? 응. 일부러 물건 던지고 욕설하게 해서 정은지가 감정 조절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수 깎을 수 있지. 금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치졸한 음모가 있다니. 며느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내 며느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금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유지했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어? 오늘 평가 끝나고 바로 500만 원이야. 꽤 쏠쏠하지? 정은지 말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당연하지. 이번에 떨어뜨릴 애들. 리스트 다 있어. 모두 우리 라인 아닌 애들이야. 금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에 희생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밝혀내야 해. 우리 은지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자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신념이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 은지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한 미소로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금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니. 은지야,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금자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금자는 명품관 유리창 너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직원들의 추가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 매니저가 한 남성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성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수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곳으로 이동해서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이게 약속했던 금액이야. 확실히 처리해줘야 해. 남성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주변을 살핀 후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박 과장님. 정은지는 물론이고 리스트에 있는 애들 전부 떨어뜨릴게요. 대신 조카분은 확실히 합격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래, 우리 조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원했는데. 그런데 혹시 문제될 만한 건 없겠지? 전혀요. 평가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조작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특히 오늘 진상 고객 시나리오는 완벽해요. 금자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하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정한 평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니. 진상 고객이 누구야?
제가 섭외한 사람이에요. 연기도 곧잘하고요. 정은지가 감정 조절 못하게 최대한 자극할 거예요. 물건도 던지고 욕설도 하고 좋아. 그럼 확실하겠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모르지? 일부만 알고 있어요. 다 우리 편이니까. 걱정 마세요. 박 과장이라는 남성이 떠나고 김 매니저는 받은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평가 시작한다. 모두 준비됐지? 네, 매니저님. 진상 고객도 대기 중이고요. 좋아. 그럼 정은지부터 시작하자. 오늘 반드시 떨어뜨려야 해. 알겠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로 흩어졌어요. 금자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이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니. 명품관 안쪽에서 은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성스럽게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금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며느리가 너무 대견했어요. 평가 대상자 정은지 씨, 준비되셨나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객 응대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위원들도 자리에 앉으세요. 몇 명의 평가위원들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지만 금자는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고 냉담한 얼굴들이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김 매니저가 섭외한 바로 그 진상 고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손님 같았지만 금자는 그의 눈빛에서 악의를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지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처음부터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 가방 좀 보여줘요. 네, 어떤 가방 말씀이신가요? 저기 위에 있는 거 빨리 안 가져와요? 은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사다리를 가져와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가방을 받자마자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명품이라고 파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당신네 서비스도 엉망이고.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다른 제품? 당신이 추천하는 게 다 이 모양일 텐데 뭘 봐요? 이때 남성이 진열대 위에 다른 제품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떨어뜨리고 비싼 액세서리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아, 조심해 주세요. 은지가 황급히 말렸지만 남성은 더욱 거칠게 굴었어요. 조심하라고? 내가 손님인데 조심하라고 해?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당신 고객 응대 교육 제대로 받았어? 금자는 유리창 너머에서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남성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애써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잘한다고? 이미 늦었어. 매니저 불러와요. 평가위원들은 무표정한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지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자의 핸드폰에는 이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불공정한 평가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 시어머니가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진상 고객의 행동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금자는 유리창 너머에서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참고 지켜봤습니다. 매니저님, 이 직원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망쳤어요. 진상 고객이 김 매니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김 매니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냐고요? 이 직원이 고객인 저를 무시하고 제품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심지어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은지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가 중이라서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은지 씨, 정말 그랬나요? 김 매니저가 일부러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 왜 고객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겠어요? 그건 은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때 진상 고객이 더욱 과격해졌어요. 갑자기 진열대 위에 명품 지갑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서비스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요? 돈 돌려주세요.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급히 달려가서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진상 고객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이 지갑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던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고요? 당신이 뭘로 책임져요? 월급도 얼마 안 받는 계약직이 뭘로? 진상 고객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약직이라는 말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가위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참담했어요.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며느리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참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더 가까이 들고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녹음했습니다. 정은지 씨,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드리세요. 김 매니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은지를 떨어뜨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은지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상 고객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되겠어요? 이런 직원이 어떻게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평가위원 중 한 명이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연히 감점 사항을 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밟아야 했으니까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다른 직원이 다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김 매니저가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상 고객은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다른 직원이요? 이런 엉터리 교육시키는 백화점에 다른 직원이라고 다르겠어요? 이 직원 당장 교육 다시 시키세요. 은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가 중이라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꾹 참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은지 씨는 이제 들어가세요. 평가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은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5년 동안 꿈꾸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평가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점수를 매겼어요. 당연히 낮은 점수들 뿐이었습니다. 김 매니저가 미리 부탁해뒀으니까요. 다음 평가자 준비시켜주세요. 평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금자의 눈에는 다른 지원자들도 비슷한 처우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매니저의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한 지원자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받았고 다른 지원자는 아예 답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김 매니저의 라인인 사람들은 쉬운 질문만 받고 실수를 해도 관대하게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평가 내 금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서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특히 박 과장의 조카라는 여직원의 평가는 가관이었어요. 명백한 실수를 해도 평가위원들은 좋은 점수를 줬고 까다로운 고객 역할을 하는 사람도 일부러 쉽게 응대했습니다. 역시 우수한 평가네요. 합격입니다. 김 매니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금자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뇌물 거래부터 시작해서 조작된 평가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어. 하지만 금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정행위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은지는 평가가 끝난 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패배감과 절망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뻔했거든요.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 시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테니까. 금자는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가가 모두 끝나고 오후 3시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명품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은지는 한 구석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 매니저와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화점 전체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 삐, 삐. 동시에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백화점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등마저 켜지지 않는 완전한 정전이었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어떻게 된 거야? 명품관 안에서 비명소리와 당황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문제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면서 일부 고객들이 넘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어린아이 하나도 놀라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아이가 다쳤어요. 하지만 백화점 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특히 김 매니저와 명품관 직원들은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비상등은 어디서 켜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매뉴얼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매뉴얼이 컴퓨터에 있는데 정전이라 못 보잖아요. 직원들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기만 했어요. 정작 손님들이 다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자가 나섰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북쪽 벽 쪽에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금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둠 속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아주머니가 당당하게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김 매니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이미 비상등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명품관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어요. 수동 개방 레버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 있어요. 빨리 문 열어서 사람들 대피시켜야 해요. 금자의 정확한 지시에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손님들도 신기해했어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금자는 직접 다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가 아파요.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119 불러야 해요. 금자가 직원들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황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무거운 할머니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지는 자신도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를 업은 은지의 모습을 본 금자는 눈시울이 젖었어요.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나 보였거든요. 우리 은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은지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신 후에도 다친 아이를 돌보고 다른 손님들을 진정시켰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감동했습니다. 저 직원분 정말 대단하네요. 자기도 힘든 상황일 텐데 다른 사람부터 챙기다니. 저런 직원이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반면에 김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기들 안전만 챙기느라 손님들은 뒷전이었습니다. 금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진짜 실력 있고 인성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정작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비상구는 저쪽이에요. 질서 지켜서 대피하세요. 금자가 계속 상황을 지휘했어요. 오랜 상업 경험과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금자는 평생 장사를 하면서 온갖 돌발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저 아주머니 진짜 대단하다. 직원보다 더 잘하네요. 대체 정체가 뭐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금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전기가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백화점 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전기 들어왔다. 다행이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백화점 사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전 사고 때문에 급히 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다친 사람은 없고? 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명품관 앞에 서 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금자를 보는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분이 사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저 평범한 아주머니가 누구기에 사장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금자는 사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장은 금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김 매니저와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은 모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를 보고 왜 사장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사장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박금자 회장님이신가요? 그 말에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 낡은 점퍼를 입은 아주머니가 회장님이라는 말인가요? 금자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김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그 아주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한 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우리 백화점이 들어선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박금자 회장님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도시 개발로 인해 이곳에 거대한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아, 그럼 이 아주머니가 건물 주셨구나. 대박, 진짜 숨은 부자셨네.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금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김 매니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 매니저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건물 소유주를 문전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며느리까지 부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금자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이제는 알았으니까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금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지, 이번에도 떨어뜨려야 한다니까. 계약직은 계약직이지 무슨 정규직이야. 녹음된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력으로는 충분히 합격인데 실력이 뭐가 중요해. 돈이 다 말해주는 거야. 박 과장이 자기 조카 넣으려고 얼마나 썼는데 뇌물 거래에 대한 내용까지 고스란히 재생되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평가위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김 매니저는 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 말이 녹음되다니. 하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상 고객 시나리오도 준비해뒀고 일부러 물건 던지고 욕설하게 해서 정은지가 감정 조절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진상 고객까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조작된 것이었다니. 정말 이런 일이?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공정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자는 녹음을 멈추고 김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며느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한 평가인가요? 김 매니저와 평가위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매니저가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자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빌지 마세요. 당신들이 짓밟은 아이들에게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자의 말에 다른 지원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당했던 불공정한 대우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백화점 사장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회장님,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자들을 조치하고 좋지요?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금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장은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금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매니저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해고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은 게 너무한 거지. 이 정도 처벌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금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특히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부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희롱하다니. 여론도 완전히 금자 편이었어요. 김 매니저와 평가위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자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은지야, 이제 알겠지? 내가 떨어진 게 내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어. 금자가 며느리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금자의 폭로 이후 명품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 매니저와 평가위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고 있었고 백화점 사장은 급히 상황 수습에 나섰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금자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평소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거나요. 어느 쪽이든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금자의 말에 사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이때 김 매니저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저만 처벌받는 건 억울해요.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문제가 김 매니저만의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금자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 문제를 뿌리 뜯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울면서 나섰어요. 회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부 지시였고 거부하면 저희가 잘릴 수도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금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그럼 젊은이들이 당한 피해는 어쩔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당신들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 인생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평가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이때 박 과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매니저,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박 과장도 금자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특히 자신이 건넨 뇌물 이야기가 녹음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박 과장님도 오셨네요. 잘 됐어요. 금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카분 취업 축하드려요. 500만 원으로 산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뭐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건가요? 금자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해당 부분을 재생했어요. 이게 약속했던 금액이야. 확실히 처리해줘야 해. 박 과장 자신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분은 어디 있나요? 불러오세요. 네.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도 책임져야죠. 당장 불러오세요.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젊은 여성이 나타났는데 바로 박 과장의 조카였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조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합격이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당신이 받은 합격 통지서 가져오세요. 금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카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금자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합격은 무효입니다. 안 돼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조카가 울부짖었지만 금자는 단호했어요. 몰랐다고 해도 부정으로 얻은 자리는 정당하지 않아요. 다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력으로 도전하세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부정으로 취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금자는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어요. 사장님, 김 매니저와 관련 평가위원들, 그리고 박 과장까지 모두 즉시 해고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뇌물수수와 업무 방해죄로 말이죠, 회장님. 그건 너무 사장이 말렸지만 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무하다고요? 그럼 피해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건가요? 이때 은지가 나섰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해. 금자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며느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피해를 받은 모든 지원자들에게는 재평가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세요. 외부 감사도 받고 투명한 평가 기준도 만들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금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김 매니저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들은 희망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금자의 선언에 명품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했어요. 마침내 부정과 불공정이 무너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부정평가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김 매니저와 박 과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관련된 평가위원들도 모두 해고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침 일찍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재평가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니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금자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금자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와 다른 지원자들이었거든요. 명품관에 도착하니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새로 부임한 매니저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평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새 매니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금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나요? 네, 외부 감사관까지 참여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좋네요. 결과는 언제 발표하나요? 지금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때 은지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당당해졌거든요. 어머님. 은지가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금자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지야, 긴장되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한 평가였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어요. 은지의 당당한 대답에 금자는 뿌듯해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새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이번 재평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공정한 평가였다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정은지 씨. 은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명품관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일주일 전 정전 사고 때 은지의 모습을 봤던 손님들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은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 전환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금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금자도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은지야, 넌 충분히 잘났어. 이제 알겠지?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금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합격자들도 발표되었는데 모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지원자들 대부분이 합격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게 되어서 말이에요. 금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백화점 전체 직원 회의에 참석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계약직 차별 없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자의 발표에 모든 직원들이 놀랐어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받거나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외부 감시 기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도 직함이 높아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서비스는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자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어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금자와 은지는 함께 백화점을 나섰어요. 바뀐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은지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곳에도 퍼져나가야 해. 금자는 멀리 보고 있었어요. 이 한 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거든요.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 말이에요. 네, 어머님. 저도 이제 정규직이 되었으니까 후배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줄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맞잡고 백화점을 걸어 나갔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금자가 시작한 변화가 정말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았던 자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차별과 불공정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그 하늘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